네,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실물 경제에, 골디락스 현상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어떤 근거에서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골디락스가 별건 아니고요. 적당한 물가 수준, 물가 상승 수준이면서도 적당한 경기 성장. 이게 골디락스거든요. 지금 7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뭐 길게는 설명 안 드리고 중요한 지표 최근에 발표된 걸 빗대서 이렇게 근거를 좀 제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GDP 성장률, 분기 성장률이 지난 3분기 때가 4.9였다가 속보치가 4.9로 나왔다가 수정치가 5.2였다가 어제 발표됐죠. 이제 최종 확정치가 4.9%. 깜짝 놀랐어요.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4.9%면요. 웬만한 신흥시장만큼의 강도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 분기 성장률을 갖고 연율화한, 그러니까 연간 성장률이 몇 프로 될 거냐, 이게 지금 2.9%거든요. 미국 경기 성장률이 우리나라보다 높아요, 지금. 그러니까 경기 굉장히 좋다는 거고, 세부적인 거. 우리가 여러 가지 거시 지표 중에 경제 전체를 딱 단견적으로 볼 수 있는 대표 지표 한 3개를 꼽으라고 한다면 노동시장, 그 다음에 소비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 그리고 가장 지난 2년 동안 우리를 옥죄었던 물가 상황이 어떤 거냐, 이 3개만 한번 보고 넘어가죠. 어제 3분기 개인 소비 지출 발표됐습니다. 예상치가 3.6이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낮은 3.1%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뜻하는 바가 되게 많다고 봐요. 3.6% 또는 3.6%보다 더 나왔으면 이것도 물가 압력이 세지는 거 아니야? 적당한 수준으로 경기가 완만하게 좀 안정되고 있는 걸 다시 나타내는 거죠. 예상치가 3.6이었는데 실제치가 3.1%였으니까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골디락스 영역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고, 물가 7페이지 가운데 물가를 한번 보시면 페드가 지금 그 타겟으로 하고 있는 물가 지표가 코어 PCE 물가 지표잖아요. 연간 2% 상승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발표된 거에 굉장히 저는 의미를 두는 게 PCE 물가 지표가 2.6이었고 코어 PCE가 2.0이 딱 찍었어요. 그러니까 페드가 지난 2년 내내 목표를 하고 있었던, 또 과거부터 계속 목표하는 연간 코어 PCE 물가 상승률 2%에 딱 맞는 수치가 나왔다는 얘기죠.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물가도 이제 안정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난 13월 아까 언급됐지만 13일에서 14일 날 FOMC 했던, 또는 제롬 파월이 성명서 발표하면서 이제 우리 굳이 물가 안 올려도 되고 오히려 물가를 이제 떨어뜨릴 논의도 좀 할 필요가 있겠어. 그 시장을 환호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노동시장 뭐 더없이 좋습니다. 지난번에 찾아뵀을 때만 해도 올해 초에 실업률 3.4 갔다가 3.7 갔다가 3.9로 올라왔다가 요번에 3.7로 또 떨어졌거든요. 제가 다른 데서 영업을 강조드리고 있지만 미국의 실업률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2018년도 트럼프 정부 때부터 리쇼어링을 계속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이제 대중국 2차 냉전 선언하고 나면서 외국으로 갔던 공장을 계속 간단히 설명드리면, 외국으로 갔던 공장들을 국내로 돌리게 되면 그 외국에서 빠져오는 그 나라, 이를테면 중국 같은 데는 실업률이 일자리가 소실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공장이 들어오는 미국 같은 데는 일자리가 더 생기겠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미국 노동시장이 안 좋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3.7 실업수당 청구 건수 뭐 크게 의미는 안 두지만 이번에 발표된 것도, 어제 발표된 것도 20만 5천 건이었거든요. 20만 5천 건이면요, 그래프에 보시는데 검정색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사적인 추이인데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시장 굉장히 좋고 물가도 목표 수준에 딱 근접하게 떨어졌고 소비 여전히 탄탄하고, 아까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3분기 개인 소비 지출 3.1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보통 소비 지표 얘기할 때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소매 판매냐 개인 소비 지출이냐를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그 방송이나 언급은 많이 소매판 리테일 세일즈라는 걸 언급을 해요. 그런데 소매 판매라고 하는 건 소매점에서 이렇게 잡화 같은 거 파는 것만 집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전체 소비의 한 30%만 나타내요. 근데 이제 이게 실제 우리가 사고 팔고 하는 거가 많으니까 개인 소비 지출보다는 이제 리테일 세일즈가 더 많이 회자는 되는데, 정말 미국의 소비가 얼마나 더 잘 반영하는 지수가 뭐냐, 이게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 설명드렸지만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소비자들 지갑에서 돈을 얼마나 내가 빼서 쓰느냐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를 조금 전문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소매 프로덕트, 굿즈, 제품뿐만이 아니라 뭐 의료 서비스, 무슨 서비스까지 다 집계하는 게 개인 소비 지출이에요. 이 개인 소비 지출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대로 대충 보더라도 꺾이는 국면이 없죠.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동시장 더할 나위 없는 완전 고용, 물가 목표 수준에 딱 근접한, 소비 여전히 탄탄해. 이게 골디락스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래서 골디락스라고 말씀드렸고 참고로 작년 말에 저희가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감히 예측을 했던 것은 저는 미국 정책 입안자 특히 FOMC의 그 어떻게 보면 천재까지는 아니지만 좀 대단하신 분들의 예지력, 판단력을 믿었던 것이에요.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린 이유가 그만큼 물가가 심각하니까 이걸 빨리 올려서라도 잡자. 그러면 잡힐 거고 이게 더 심하게 경기 침체까지 올 때까지 긴축을 할 거냐의 해석이 달랐던 거거든요. 시장과 저희가. 근데 저희는 적당한 수준의 또는 적당한 강도로 FOMC가 잘 조정을 할 거야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골디락스가 딱 올 거라고 봤죠. 왜냐하면 그때 물가가 엄청 심했고 경기가 좀 살짝 꺾인 듯 하더니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FOMC가 강도를 좀 세게 해서 물가를 잡으면 물가는 잡힐 거고 그럼 여기에 적당한 수준의 그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FOMC가 매니플레이션을 적당히 잘 할 거라는 믿음. 그래서 경기가 심하게 꺾이지 않으면서도 물가가 떨어지는 국면이 분명히 오겠지라는 믿음 때문에 제가 골디락스를 얘기했던 것이죠. 다행히 지금 딱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발표하는 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기쁜 발표 수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 저번에도 얘기하셨는데 그 이제 그 경제 지표들 중에서 제일 눈여겨봐야 될 게 바로 이 PC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소비하고 노동시장. 그렇죠. 우리 개인들이 그렇죠. 소비하는 거. 그렇죠. 이게 진짜 떨어져야 물가가 완전히 떨어진 거다. 그 파월도 이거를 되게 강조했었잖아요. 그리고 이 PC에는 월세들도 포함돼 있죠. 다 포함돼. 이게 그래프 미국인들 그 개인 그 소비 지출 뭐 내역서 이렇게 보면 월세가 뭐 30% 40% 이렇게 제일 크게 다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그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주거비 지표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는데 네네. 주거비 지표도 최근에 이제 분명히 떨어질 겁니다. 질로우 지표라고 해서 주거비를 한 6개월 선행하는 지표가 있거든요. 그게 1년 조금 덜 된 것 같은데 미리 선행 지표가 계속 꺾이고 있어요. 그래서 주거비 지표도 최근에 뭐 꺾이는 걸로 보이죠. 그래서 올 초에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하고 할 때 진로 지표가 꺾이고 있기 때문에 뭐 주거비나 이런 것도 꺾일 거다. 그래서 결국은 물가도 안정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던 것이죠, 저희가. 네. 네, 그 방금 말씀드린 질문들에 이어서 이제 다음 질문을 해볼까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혔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이제 포커스는 여기로 맞춰지잖아요. 그동안은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까였고 한동안은 이제 금리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까였고 이제 다음에 이제 포커스는 이 금리를 얼마나 오래 유지하다가 언제쯤 내릴 거냐. 금리 방향 어떻게 또 예측하고 의견 갖고 계세요?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연결된 얘기지만 저는 FOMC에서 얘기하는 걸 그냥 순수하게 믿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중앙은행이나 정책 입안자들에 대항할 필요가 분명히 없어요. 지금 시장에 이렇게 저도 뭐 한경글로벌 자주 보고 되게 좋은 정보를 많이 주시잖아요. 거기서도 그러고 다른 유튜브 이렇게 보시면 그 시장이 원하는 그 희망사항을 너무 투영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건 별로 좋은 거 아니죠? 그렇죠? 뭐 좋거나 부어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의미가 없죠. 네. 네. 제가 어디 가서도 그런 표현 드렸는데 FOMC 위원들은요 주식시장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죠.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물가 잡는 사람들이잖아요. 물가와 경기를 어떻게 하면 골디락스 유지할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지 주가가 폭락을 하든 폭등을 하든 관심 없습니다. 그분들은. 근데 그걸 자꾸 거기다 투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안내나 그런 어떤 그 컨텐츠를 전달하는 걸 조금 뭐 기피하실 필요는 없지만 조금 가려서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이건 분명해요. 맞습니다. FOMC는 다시 강조드리지만 FOMC는 미국 중앙은행은 주식시장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물가와 실물 경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는 전제로 지금 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요 그래프가 과거 역대 80년도 이후에 FOMC가 물가 또는 경기를 적당히 조절하기 위해서 얼마나 급하게 빨리 그 금리를 올렸는지 패턴을 제가 각각 구간별로 그려갖고 온 거거든요. 이번 금리 인상이 굉장히 빠른 편에 속합니다. 이거에 근접한 금리 인상은 80년대 초반 폴 볼커가 왜 20% 가까이 금리 인상 시켰을 때 딱 그거 외에 이만큼 빠른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글씨가 좀 작아서 여러분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요약을 그냥 해드릴게요. 이제까지 한 7, 8차례 급격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있었고 그때마다 요 그래프 올라갔다 옆으로 쭉 횡보하는 그래프가 있잖아요. 이게 금리 고점에서 얼마 기간 동안 금리를 계속해서 안 떨어뜨리고 유지했는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제일 긴 게 2004년도에서 2006년도 동안 14개월까지. 그러니까 1.5에서 5.25까지 올린 다음에 14개월 동안 머무는 다음에 금리를 인상했다는 얘기고요. 그 이후에 2015년에서 18년 0.25였던 정책금리를 2.5% 올렸다가 6개월 동안 금리를 쭉 유지를 했다가 떨어뜨렸습니다. 이런 스케줄을 보고 있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경기 이제까지도 제가 뭐 미국 경제 성장률
그 펀더멘털 지표들 쭉 설명을 몇 개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물론 뭐 수치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시장에서 일각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내년 3월에 뭐 금리 뭐 이렇게 인슈런스 컷 보험성 금리 인하한다거나 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여요. 저희 생각은 내년 한 중반 7월이나 8월 정도가 되어야 금리를 좀 인상시킬 수 있는 스케줄에 이제 근접해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전에 섣부르게 금리를 먼저 인상시키면 물가가 다시 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갖고 오진 않았는데 저희 하우스는 그 미국의 물가 상황을 볼 때 CPI라든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PC라든가도 보지만 이게 아시겠지만 CPI나 PC는 이 전달 데이터를 집계해서 요번 달에 발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2달 전 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차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2022년도 초반에 그 발라지 스리니바산인가 하는 그 코인베이스의 CTO였던 그분이 뭐 비트코인 가상화폐 이쪽에서는 되게 좀 알아주는 인물이신가 봐요. 그분이 2년 전에 그 웹 3.0 개발자들한테 대표적으로 물가 지표가 워낙 딜레이돼서 발표하는 지표니까 이걸 실시간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표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해서 좀 산출해봐라고 해서 발표된 게 트루플레이션이라는 게 지표가 있습니다. 제가 뭐 이건 좀 자랑할 만한 게 이 업계에 제가 제일 먼저 그 지표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설명을 들으신 분도 쓰고 막 하시던데 트루플레이션 지표를 보시면 지금 3.1%까지 갔다가 3.08 갔다가 2%대로 다시 들어오긴 했는데 이게 최근에 좀 왔다 갔다 해요. 꾸준하게 하락하질 않아요. 이거는 실시간으로 미국의 그 CP 물가 지표를 나타내주는 실시간 지표입니다. 그게 지금 2% 중반까지 올해 중반에 갔다가 2.8%, 3.08%, 2.8% 다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확실히 잡혔다고 아직 안심하긴 일러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대단하신 모든 미국의 전체 정말 리얼 데이터들을 다 손으로 만지고 있는 FOMC 위원들은 오직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가를 섣불리 인슈런스 컷을 한다거나 하는 가능성은 아직 좀 낮다고 보여요. 그래서 내년 중반 이전에 그 금리를 섣부르게 인하하게 되면 물가 압력이 다시 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분명히 할 거라고 봐요, 저희는. 그래서 그게 이제까지 계속 하이어 폴 롱거 당분간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길게 할 거야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잖아요. 믿어야죠, 그냥. 정책 기반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게 포워드 가이던스의 효과라고 한다면 그건 믿어야죠. 그렇게 보면 내년 하여튼 중반 정도 이하, 그러니까 중반 지나고 나서나 빨라야 한 7월이나 되어야 금리가 인하되지 않을까. 그런데 저희는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는 게 펀더멘털 지표들이 워낙 탄탄하고 견조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유지를 하더라도 크게 훼손은 없다고 봐요. 자, 그리고 제가 말을 바꾸자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기간이 한 6개월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12월 지표도 이제 내년 1월 나올 거고, 그럼 횟수로 보면 7월 전에 2월까지 한 7개월 동안의 지표가 또 발표될 거란 말이죠. 그때 뭔가 좀 심각하게 훼손이 되고 물가가 더 많이 빠지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달라지겠죠. 그럼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죠. 지금 언제 떨어뜨릴 거야? 이건 조금 과한 해석이에요. 섣부른 해석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 지금 방금 그 금리 표 정리 한번 싹 해주셨잖아요. 네네. 저도 그 이제 미국 금리를 주로 그 종종 이제 작업하면서 보니까 그 네이버에 미국 금리 치면 그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인가 그 50년치, 60년치 금리 쫙 그 이렇게 멀리 갖고 보여주잖아요. 네네네. 제가 그렇게 볼 때는 이제 별로 감이 없었는데 이거 지금 겹쳐갖고 이렇게 딱 그려주시니까 와 이번 금리 인상이 얼마나 굉장히 급격하게 급했죠. 세게 쐈는지 그렇죠. 와 완전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재작년에 시장은 난리 났었잖아요. 그건 네네. 당연해요. 그때는 뭐 대놓고 그냥 시장을 옥죄자고 한 거니까. 근데 이제 뭐 연거푸 설명드리는 거지만 2020년도는 그렇게 발작을 했던 게 이해가 되지만 저희 시각으로 볼 때 올해 초반부터 막 침체 얘기하고 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해석하는 건 너무 좀 근거가 빈약한 해석이었다고 지금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데 그때 좀 안타까웠어요. 작년 초반부터 분명히 침체 없을 거고 물가는 적당히 잡힐 거고 경기 훼손 없을 거다. 그러니까 주식은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때 막 그 댓글이 뭐 근거 없는 낙관론이고 뭐 검증 안 된 사람 하고 막 좀 안타까웠죠. 지금 하여튼 뭐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